현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이름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며 국가 위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팬데믹 중 하나인 코로나가 등장했고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가을 겨울이 되는 시점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는 독일마저 확진자가 일 10,000명에 가깝게 폭발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급기야 하루 10,000명을 돌파하면서 한국과 같은 확진자 추적은 불가능해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한국과 같이 했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이 유럽의 고위급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영국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은 런던이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2단계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애초에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국가가 도입하고 시행했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여름에 600명 내외이던 코로나가 현재 매일 2만 명을 넘나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시국이기 때문이죠.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 등은 한국은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한다며 전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도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한 교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재 해외에서 사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밖에 나갈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에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 묻고 있어 한국인들도 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북반부가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코로나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크게 선전하며 여전히 일 확진자를 50명 이내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잘 나가자 시샘하는 세력 혹은 한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등장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은 코로나도 힘든데 한국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첫 번째, 러시아. 한국에서 백신 생산 논란. 한국인들이 상당히 갸우뚱하고 있는 뉴스인데요. 우선 러시아는 자체 개발에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를 한국에서도 생산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에 스푸트니크5 백신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 투자펀드 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날 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올해 12월에는 스푸트니크5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 브라질, 한국, 중국 그리고 다른 한 개 국가에서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스푸트니크5 백신의 한국 내 생산 결정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드미트리프 대표는 앞서 지난달 중순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5의 한국 내 생산과 관련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은 한국 대형 제약사들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 측이 한국 제약사들과 직접 협상을 추진해와 대사관에서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많은 대중들이 신뢰하지 않는 러시아 백신을 왜 생산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에서 한국의 K방역 명성을 러시아가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러시아는 한국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고 홍보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때 한국이 방역국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라고 자체 자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 국가들 중에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굳이 한국이 끼어 있냐면서 러시아의 백신을 생산하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가말레아 센터가 개발한 스푸트니크5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5는 그러나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는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1 이상 뒤 곧바로 국가가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부 백신은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검증을 받아야 하는 백신이 자칫 전세계 백신 패권에 악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한 국가 중에 중국과 브라질은 자기들끼리 백신 효과를 보증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번 주 안으로 중국 백신의 3상이 끝난다며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백신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고 우려합니다. 국내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도 하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한국 대중들은 러시아, 한국 내 백신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 미국 싸움에 한국 또다시 끌어들임. 중국이 지난 사드 배치 때와 비슷하게 미중 간 싸움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미국과의 생긴 문제를 미국에 풀지 않고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각종 문제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여러가지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무려 70년 전의 한국전쟁인 6.25라서 더욱 황당함을 연출하는데요.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라고 해서 자신들이 미국을 대항해 북한을 도왔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중국의 6.25 전쟁을 미화시키며 미국을 이겼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열세인 중국이 미디어 선전을 통해 대중을 쇠뇌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여전히 미국을 공격하긴 힘드니 이제 한국을 엮어서 반한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택배 3사는 BTS 굿즈가 담겨있는 제품을 발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일 웨이보 등에 따르면 윈다 택배는 한국지사 계정을 통해 BTS 굿즈 배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현재 BTS 굿즈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윈다는 배송을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다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윈다가 밝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은 BTS의 수상소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서 해외 직구로 BTS 관련 제품을 구매해온 중국의 아미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 BTS 팬은 중국 세관에서도 정상 통관을 해주는데 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BTS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윈다 외의 물류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팬들은 쓰레기 윈다, 윈다 고소, 윈다 사라져라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윈다만 이용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기업이다 등 윈다의 황당한 조치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윈다에 이어서 중국의 3대 택배사인 원통택배와 중통택배도 BTS 물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제품 겉면에 BTS라고 쓰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거의 다 뜯어봐서 원래 부적합 제품은 아예 중국으로 보내지 않았었고 그 리스트에 BTS가 추가된 것이라 사실상 발송 불가라는 것이죠. 첫날에 BTS 아미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BTS를 좋아하면 매국노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한국이 K-팝으로 잘나가는 것을 중국 연예계에서 시샘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지난 사드 때처럼 미국과 관련된 국가를 엮어서 보복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저항감을 한국의 보이그룹에 풀고 있는 민족주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매일 부산에 일본 바닷물 53톤 방류. 국내에 일본 원산지를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일본의 활어 해산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차들이 활어들을 실어온 바닷물을 그대로 부산에 방류한다는 지적이 나와서 적지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톤씩 방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리터 생수통 26,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 문제가 지적돼 부산항만공사가 계도 활동에 나섰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방류해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이양수 국회의원은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발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버려지는 게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또한 일본은 가능하면 12월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시설로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연일 선전하면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자체를 금지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바다 전체에 버려서 한국의 동해도 1년 안에 상당 부분 오염이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면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6.25 관련해서 제2의 사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으며 일본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태평양에 방류하는데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멘트를 하지 않아 우려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힘을 기르고 주변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경제 군사 대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 마무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18.4km 깊이로 비교적 얕은 편에 속했지만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반이었기에 이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과 병원 등도 함께 무너져 실종자도 많이 집계된 상태라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인도네시아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KB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2억 원을 기부한다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한인사회는 인도네시아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특유의 결집력을 발휘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모습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한인들에 의해 발생하자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은 감탄과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례는 사실 비단 이번 지진의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수자원의 6%,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자원의 21%에 달하는 풍부한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빼놓기 힘들 만큼 우수하고 풍부한 담수 자원을 가진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강물 오염 및 수처리 시설의 부족, 그리고 시설의 낙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수자원은 대체적으로 국영 및 민영 상수도 기업이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노후화된 상수관과 높은 물 유실률로 인해 사실상 상수도 관리를 하나만 하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한 물이나 안 한 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식수 원천으로서의 상수도 이용 비율은 겨우 10.66%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민 중 그 누구도 정부가 공급한 물을 믿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나섰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환경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까리앙 광역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알렸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시민들에게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하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나 다름없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주 경쟁에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전하였지만 한국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이것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해외 한국형 광역상수도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교류를 했고 인도네시아의 마실 수 있는 수자원 확보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한국판 그린 뉴딜 확산 정책이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이번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의 네티즌들은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한국의 수질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미래도시 같은 인천공항의 광경이었고 그 다음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었어.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물맛을 봤어. 라며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수돗물을 맛볼 수 있냐며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대체 우리 정부는 매일 한국에게 도움만 받으면서 왜 자꾸 뒤통수만 치는 거야? 지진 피해도 도와줘. 수질 개선도 앞장서서 나서줘. 거기다 한국의 강력한 무기도 공유해준다는데 왜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내가 창피할 지경이야. 라며 자신의 정부를 은혜도 모르는 정부라며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이어 우리 잠수함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세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1천억 원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참여와 함께 양국 국방협력의 양대 축으로 기대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비의 15%인 계약금 1,6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 주장했기 때문이죠.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방산협력위원회도 열렸고 방사청 대표단의 방문까지 끝난 상황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가격 협상을 위해 계약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X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미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KF-X도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모양새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고 돈이 아닌 다른 현물로 대체하면 안 되냐, 분담금을 조금 줄여주면 안 되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죠. 하지만 뒤에서는 유럽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등 돈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는 강경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지불되지 않았던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은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입니다. 한국은 1조 5천억 원의 돈이 없어 KF-X 개발에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은 한국의 1년 국방 예산 중 2%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다만 한국은 과거 인도네시아와 맺었던 계약을 중시하였고 의리를 중시하였기에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 그들을 버리고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꺼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 일본의 지속된 도발,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 북한이라는 상시 위험은 한국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인도네시아를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앞에서는 돈이 없는 척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미 한국과의 계약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밝혀낸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게 3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담배 생산용 종이를 북한에 수출해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담배 생산용 종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거래는 대북 제재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와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을 속이기 위해 거래 상대를 대성무역총회사가 아닌 제3국에 있는 중개업체 이름으로 바꿔서 기입했고 수출 대금 역시 28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교묘한 방식을 썼죠. 미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기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거래를 본질적으로 호도하기 위해 정교하고 다국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를 통해 대다수 미국 은행을 의도적으로 속였기에 명백하고 고의적인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명한다 알렸습니다. 앞에서는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 결렬과 배짱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국의 대치 대상인 북한에게 의도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